10월 24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첫 아이템으로는요, 금주에 벌어질 주요 정치, 안보,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이 마지막 종합국감 운영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전날부터 계속 경고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운영위원장도 여당의 항상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습니다. 운영위원장도 나서서 우수석이 출석하도록 조치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음에도 오후 4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 반까지 우수석의 출석을 위한 여부를 청와대에서 최종 통보해주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통보를 했습니다. 여당도 여태까지 지금 이 민정수석이 출석한 관례가 없다라고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했던 김영한 민정수석은 곧바로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이 문제에서 도저히 더 비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여당이 이것까지 바리케이트를 친다면 솔직히 너무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을 달래가면서 이 문제를 잘 좀 해결하려 했는데요. 우수석은 예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전진석 운영위원장이 오후 5시에 이원종 비서실장으로부터 우수석과의 최종 통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날 비서실장은 운영위 국감회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국회에 가서 출석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이 없는 하에서 청와대를 지켜야 되니 이해해달라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오늘 출석할 뜻이 없음을 비서실장한테 우병우 수석이 밝혔다는 겁니다. 우병우의 뜻을 우병우한테 직접 듣지 못하고 비서실장이 대신 보고를 해주는 부분을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고발 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바로 고발할 것인지 동행명령장을 우선 발부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입장이 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여야 합의로 바로 고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언 감정을 거부한 정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15조는 본의회나 각 위원회가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민정수석을 고발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동행명령장은 출석하게 하는 건데 비서실장이 오라 해도 안 오는 사람한테 명령장을 발부해 봤자 안 올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 나오면 고발한다고 합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여기에 말한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고발을 합의했다 이렇게 지금 더민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최종 확인된 직후 우수석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고 끝까지 안 나오면 고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당은 시간이 부족해 이 자리에 우병우가 1분을 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한번 세워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동행명령장을 하자는 쪽이 더 강경하고요. 바로 고발하자는 쪽이 좀 온건하고 새누리당은 고발이란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고발 등 조치를 갖다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말 입장이 말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한편 안종범 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허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안 수석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일부 기사를 언급하며 허위 사실로 고발하지 않느냐 하니까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안 수석은 또 한 매체는 지난 7월 담당 기자가 저와 통화할 때 녹음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보도했다. 그 자체만 해도 용납할 수 없으며 차후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수석은 지난 금요일 미르재단의 이승환 사무총장의 교체 개임 여부에 대해서 4월 4일 이승환 미르 사무총장과 대화를 한 적은 있다. 자, 이승환 사무총장은 왜 안종범 수석과의 이 통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르재단의 실세로 통하는 차은택과 갈등 끝에 지난 9월 달에 사임을 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 이후에 최순실 씨가 한강에 불러내서 이 녹취를 하는지 조사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한때는 총애받아서 미르 사무총장이 됐다가 차은택이가 미르를 관장하고 K스포츠는 주로 최순실 씨가 관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 이 차은택과 뜻이 맞지 않아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4월 4일 안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물러나라고 사임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승환 사무총장은 안 수석의 사임 압력이 담긴 녹취 파일은 물론 최순실 씨가 지난 8월 자신을 불러내 8월이네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쫓겨났으니까 쫓겨나기 전에 아마 갈등이 극대화되어서 트러블이 있을 때겠죠. 그때 최순실 씨가 입단속을 요구한 대화 내용도 녹취해 놨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종범 수석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화는 했지만 인사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수석은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큰 틀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병우 수석은 금요일날 끝까지 안 나갔고 고발이 여야 합의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고, 자, 안종범 수석은 지난 4월 4일날 미르재단의 사무총장이 차은택과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물러나라고 전화를 했다고 이승환 전 사무총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8월 말에 최순실 씨가 혹시 쫓겨난 사람이 떠들고 다닐까봐 입막음 하려고 불러내서 압박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도 녹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수석은 전화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안 수석이 전화를 했느냐 물러나라고 한 여부의 핵심은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중요하지요. 왜? 아니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기업들과 의논해서 재단을 대통령 뜻에 맞게 만들었는데 청와대 수석이 사무총장을 보고 물러나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재단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기업들이나 정경련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것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안 수석이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쫓아내는 것도 확인을 해줬다라는 행태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안 수석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여부는 앞으로 이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미르를 K스포츠를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청와대를 최순실이 끌어들였는가 안 끌어들였는가 하는 여부에 바로메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원종 비서실장은 이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비선 실세는 없다. 박 대통령은 친형제까지도 멀리하는 사람이다. 최순실 등이 청와대로 수시로 들고 밤에 만나고 이런 기사가 난 걸 봤다.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이인 것은 분명하나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절친하지 않다고 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아는 사람이 없겠냐. 그래도 대통령을 언니라 부르고 40년간 절친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한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과 친하지도 않고 그냥 아는 사이인데, 최순실이 그렇게 대통령을 팔아서 K스포츠 재단에는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순실은 대통령을 사칭을 했든지 청와대를 사칭을 해서 뭐 블루K가 청와대의 블루고 미르가 청와대 용이고 뭐 이런 말까지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최순실 씨를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최순실 씨 지금 독일에 이미 9월 말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 형사 8부에 검사 3명에서 2명 더 넣어서 5명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데, 이 사건의 조사 범위는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돼서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고 재벌들이 팔을 비틀려서 돈을 냈느냐 하는 뭐 녹취도 있고 경총 회장의 증언도 말도 있었는데 진짜 그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고 난 뒤에 재단에 돈을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유용한 게 있느냐. 그 대통령이 그게 있다면 처벌받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재단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날 담화를 하면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드는 목적과 그 과정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나의 정책에 공감하는 취지로, 또 내 순방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경련이 중심이 돼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 보고를 받았고 잘 알고 있고 좋은 일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만 최순실이한테나 차은택이한테 유용된 게 없다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수사의 초점이 모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재단을 벌써 통폐합해서 앞에 있던 자료들은 다 없어져 버렸을 거고, 그 다음에 새 재단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과 그 딸은 다른 이 사건의 정인은 아니죠. 해외로 나가버렸는데 어쨌든 딸도 이 블루케인이 비대기니 거기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기 관계가 있죠, 딸은. 그러면 증거도 없고 정인도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이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그 최순실이가 그 딸이 독일에 유학을 가 있는데 호텔을 사들인 돈이라든지 거기에 말을 삼성이 회사를 시켜서 샀니, 어떠니, 삼성과 이 용역관계에 있는 회사가 했니, 또 삼성이 승마장을 샀니 안 샀니, 또 국가대표 무슨 감독을 마사의 감독이 갔다가 쫓겨났는데 그 트러블이 있니 없니, 그리고 국가대표 지원비를 최순실 씨 딸에게 주니, 큰 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 불법 입학을 하는데 권력이 동원되거나 사칭이 있었느냐, 학점을 받는데 뭔가 있었느냐, 이 아이에 대해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수사 범위가 될 건데, 정작 빼더라고 할 수 있는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유출된 돈이 없다 하면 이거는 최순실이나 그 딸은 수사에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정경련과 재벌의 이 재단 만드는데 참여했던 간부들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성한 미르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때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과연 쟁점으로 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외견상으로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이 두 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법적으로는 상당한 부분을 이미 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유용 여부가 될 거고, 이대나 국가대표 무슨 승마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말이나 승마장 부분은 아직 고소고발도 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에 상당한 이 각을 짜놓고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 이 최 씨가 미래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 녹취에 따르면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인 이모 씨는 최순실이 미르와 관련해서 본 적이 있다,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동안 이성한 전 사무총장, 알력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 최순실이 목소리가 직접 공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최순실 씨의 육성으로, 그 육성도 본인 건지 아닌지도 진실성 시비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려면 첩첩산중이다. 자, 안종범 경제수석은 국감에서 재단의 모금과 관련해서 대기업에 투자한 적이 없고 재단에 모금이 된 상황에서 이성철 부회장이 안종범 수석한테 알려왔고 순수한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경련이 재벌을 보고 돈을 내라는데 재벌들이 몇십억에서 몇 억까지를 이렇게 낸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재벌들이 정경련 돌만입니까? 정경련이 재벌들 돌만입니까? 자, 이 말을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직원들을 뽑는 데부터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시를 하면서 권한을 드러내려면 아예 내놓고 날 팔아서라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 이성한 총장은 이 직원들 뽑는데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정당하게 추천을 받았다고 말을 못하거나 그냥 비선실세 추천 받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다 그만두라 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직원한테 그랬다고. 결국은 미래에서 공채로 뽑은 사람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뒤로 최 씨의 추천이든 실세의 추천으로 온 모양이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전 총장은 재단 주인이 누군지 이제 드러났다. 재단 정상화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다라고 했고요. 자,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정상적으로 문화융성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것과도 180도 배치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기업 모금과 관련해서도 약정한 액수, 기업들이 처음에 현금을 바로 낸 게 아니라 얼마씩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재단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안 되니까 약정을 이행해달라고 몇 번이고 기업들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경련하고 만들어서 냈다라는 거하고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겠죠. 미르재단이 기업에 보낸 설립 출연금 납부 관련 공문을 보면 납부 기한은 11월 27일로 제한했고 미르재단이 해당 공문을 접수 발송한 날짜는 2015년 11월 23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 총장은 어떤 이유였는지 약정을 했는데 기업들이 빨리 안 내고 이걸 또 한꺼번에 내려니까 큰 돈이니까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분배, 뿜빠이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전 총장은 안종범 경제수석을 만난 사실을 털어놓고 이렇게 청와대 개입 의혹을 주장을 했는데요. 4월 4일 전화가 와서 이 안종범 수석한테 재단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있어 알려주러 연락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꼴 페랑디 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났다. 에꼴 페랑디라는 게 결국은 프랑스 요리 학교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언급을 했죠. 또 이 전 총장은 청와대 관련 행사를 많이 제안받았다면서 교육문화수석실하고 경제수석실하고 협력을 했다. ODA 사업은 외교수석실까지 포함됐다. ODA라는 것은 제3국가 못 사는 나라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부분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죠. 경제수석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다른 수석실까지도 미르재단과 깊숙하게 연관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 총장은 그걸 왜 경제수석실이 했는지 모르겠다 했고 그때 경제수석은 안종범이었습니다. 해임 이후에도 최순실과 안종범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 전 총장은 날짜별로 녹음 파일이 77개가 있다 해서 이 재단 문화 문제를 가지고 최 씨나 안종범 씨 등 정권 인사와 통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시사했다고 합니다. 자, 안 수석은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꼴 베랑디 사업으로 이 전 총장과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청와대 수석실이 미르재단과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주장에 있어서도
각 부처별로 이 해외의 그 정상 외교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부처별로 그런 외부에 이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있는 사람을 불러들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두 차례 미래재단이 왔지 구체적으로 미래재단의 일로 가지고 청와대 수석실하고는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된 걸로 보면요, 이제 이 논쟁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다,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제 전개될, 앞으로 이후 폭로될 내용들, 제가 볼 때 아마 77개인가 하는 녹취록은 이미 야당에 전해져서 보관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환이라는 사무총장이 지금 이 폭탄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이네요. 자,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관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래 K스포츠 재단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지만, 뭐 이하 여대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든지 뭐 승마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시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 변화에 의해서 이 문제가 아주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